지금 옷장 문을 열고 안쪽에 둔 제습제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통 안에 물이 얼마나 찼습니까? 거리형이라면 내용물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이 기억나십니까? 8월이 가기 전에는 옷보다 먼저 제습제의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아껴 입은 옷인데도 꺼낼 때마다 눅눅한 냄새가 납니까? 분명 세탁해서 넣었는데 다시 빨아야 할 때가 있습니까? 옷장 안쪽 벽이 축축하거나 가죽 가방과 이불이 괜히 걱정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날씨만 탓합니다. 올 여름이 습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가 많이 온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습기를 받아놓고도 이미 교체할 때를 넘긴 제습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작은 습관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답의 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옷장용 제습제입니다. 그러나 제습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에 표시된 교체 기준입니다. 통에 교체선이나 최대 수위선이 있다면 물이 그 기준에 닿았는지 보십시오. 거리형이나 봉지형이라면 포장에 적힌 사용 종료 상태와 실제 모습을 비교하십시오. 제품마다 구조와 표시가 다르므로 색이나 느낌으로 짐작하지 말고 포장에 적힌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상태입니다. 제습제가 아직 옷장 안에 있다는 것보다 이미 역할을 마쳤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컵을 떠올려 보십시오. 빈 컵은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득 찬 컵에는 더 부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더 부으면 넘칩니다. 옷장 제습제도 비슷합니다. 습기를 받으라고 놓아둔 물건이 교체 기준을 넘기면 그 뒤부터는 안심의 표시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 생활 풍수에서는 옷장을 단순한 수납장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품위를 담아두는 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마른 옷이 가지런히 머무는 공간은 안정과 준비를 상징하고 축축하고 막힌 공간은 정체를 떠올리게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재물운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진 옷을 상하지 않게 관리하고 다시 세탁하거나 새로 사는 일을 줄이는 습관은 실제 살림돈과 연결됩니다. 오늘은 3가지만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태가 진짜 교체 신호인지. 둘째, 옷장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셋째, 새 제습제를 놓아도 다시 눅눅해지는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오늘 바로 끝낼 수 있는 10분 점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물을 받는 제습제 통을 옷장 안에서 바로 열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내용물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세제와 섞지 마십시오. 처리 방법은 반드시 제품 표시와 거주 지역의 배출 기준을 따르십시오.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게 하고 용기가 새거나 손상되었다면 주변 물건부터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운을 지키려다가 안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8월 하순에 옷장 제습제를 확인해야 할까요? 달력이 바뀐다고 습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름 동안 옷장 문을 닫아둔 채 제습제가 계속 습기를 받아왔다면 지금쯤 교체 기준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때입니다. 여름 옷은 땀과 습기를 자주 만납니다. 비 오는 날 입었던 옷을 충분히 말리지 못하고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옷장 뒤쪽은 앞쪽보다 손이 덜 갑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기 직전에 한 번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습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딱 4단계면 됩니다. 첫째, 눈으로 봅니다. 통용 제품이라면 교체선이나 최대 수위 표시를 찾으십시오. 물이 그 선에 닿았거나 제품이 안내한 종료 상태라면 미루지 말고 교체 준비를 하십시오. 거리형은 포장에 적힌 그림이나 설명과 비교하십시오. 내용물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용 기간이나 종료 표시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추측하지 마십시오. 둘째, 용기의 상태를 봅니다. 찌그러짐, 갈라짐, 새는 흔적, 비정상적인 부푸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선반에 끈적한 자국이나 물기가 있다면 제습제를 함부로 들어 올리기 전에 옷과 가방을 먼저 치우십시오. 셋째, 놓인 자세를 봅니다. 통용 제품은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불안정한 옷더미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문을 여닫을 때 부딪히는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제습제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표시를 쉽게 볼 수 있고 제품 설명에 맞게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먼저입니다. 넷째, 날짜를 봅니다. 언제 놓았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오늘 날짜를 작은 종이에 적어 옷장문 안쪽에 붙이거나 휴대전화 달력에 기록하십시오. 제습제 통에 직접 아무 펜이나 쓰기보다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별도 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첫 번째 답은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새 제품을 사러 갑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새 것을 놓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옷장 안에서도 제일 먼저 확인할 곳은 아래쪽 뒤편입니다. 왜 그곳일까요? 옷장 앞쪽과 눈높이는 자주 봅니다. 옷을 꺼내고 넣으면서 공기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닥 가까운 뒤쪽은 가방, 상자, 접어둔 옷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벽과 가구 사이가 좁고 공기가 잘 돌지 않으면 축축함을 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습제만 꺼내지 말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으로 아래쪽 뒤편을 비춰보십시오. 벽면에 물기가 있는지, 바닥에 젖은 자국이 있는지, 옷이나 가방이 벽에 바짝 붙어 있는지, 종이 상자가 눅눅해지지는 않았는지, 냄새를 향으로 덮고 있지는 않은지, 이 5가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습제는 습기 문제를 보조하는 물건이지 누수나 결로의 원인을 고치는 도구는 아닙니다. 벽이 반복해서 젖거나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처럼 보이는 얼룩이 넓어지거나 바닥에 물이 고인다면 제습제만 계속 늘리지 마십시오. 환기 상태와 누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물 관리 주체나 적절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습제를 여러 개 놓는다고 벽에서 들어오는 물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살림돈을 지키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소모품만 반복해서 사면 돈은 계속 나갑니다. 이제 옷을 보겠습니다. 옷장 안의 눅눅함은 제습제 하나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탁한 옷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들어가면 옷 자체가 습기를 가져옵니다. 비에 젖은 겉옷을 잠깐 걸어두었다가 잊을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옷을 다시 입으려고 문 안쪽에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옷장 안은 마르는 곳이 아니라 습기를 가두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제습제를 놓기 전 옷 한 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넣은 두꺼운 옷, 비 오는 날 입었던 겉옷, 소매와 겨드랑이, 허리 부분이 천천히 마르는 옷, 접었을 때 가운데가 차갑게 느껴지는 옷, 이런 옷은 꺼내어 충분히 말린 뒤 넣으십시오. 겉이 마른 것처럼 보여도 안쪽이 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머니 안, 두꺼운 솔기, 접힌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이때 향수나 탈취제를 많이 뿌려 냄새를 덮지 마십시오. 향이 난다고 마른 것은 아닙니다. 냄새를 가리는 것과 습기를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결정적인 배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용 제습제는 평평하고 안정된 곳에 둡니다. 옷이 직접 닿아 통을 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상자 아래에 숨기지 마십시오. 높은 선반 가장자리처럼 떨어질 수 있는 곳도 피하십시오. 제품의 흡습 부분을 옷이나 물건으로 덮지 말고 설치 방향과 공간 조건은 포장 설명을 따르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는 신비한 방향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서 있고 상태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교체할 때 다른 물건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면 있습니다. 너무 잘 보이는 통로에 두면 부딪힙니다. 안전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맞는 자리입니다. 일부 전통 풍수에서는 물건의 자리를 정한다는 것을 기운의 자리를 정하는 일로 해석합니다. 현실의 살림에서는 더 단순합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점검이 쉬워지고 점검이 쉬우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발견합니다. 이것이 작은 질서가 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모든 집에 똑같은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습도, 옷장 크기, 제품 종류, 문을 여는 빈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안내한 사용기간과 교체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 위에 집안 습관 하나를 더하십시오. 장보기 전날이나 월말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을 옷장 확인일로 정하십시오. 습한 시기에는 그날 제습제 선을 눈으로 보고 옷장 뒤쪽 냄새와 벽 상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점검은 1분이면 됩니다. 교체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괜히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버리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겼는데 아깝다고 계속 두는 것도 절약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고 역할이 끝나면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제습제를 옷으로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넣어두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상태는 보지 못합니다. 다음에 발견했을 때는 언제부터 가득 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교체 날짜만 믿고 실제 상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도 놓인 환경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와 표시를 함께 보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통을 흔들어 남은 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내용물이 새면 옷과 선반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실수는 향기 나는 제품을 놓았으니 옷장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는 습기 문제의 해결 여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주변의 축축함을 확인하고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새 제습제를 넣은 뒤 옷장을 다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옷 사이에 틈이 전혀 없고 뒤쪽까지 빽빽하면 확인도 어렵고 공기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계절이 지난 옷,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수선해야 하는 옷이 모두 섞여 있다면 제습제보다 먼저 분류가 필요합니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을 옷, 세탁할 옷, 수선할 옷, 보관할 옷, 정리할 옷, 이 5무리로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기부할 옷은 지역 기준과 물품 상태를 확인해 따로 준비하십시오. 낡았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입지 않는다고 무조건 붙잡지도 마십시오. 역할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0분 점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1분, 옷장 문을 열고 제습제의 교체선과 용기 상태를 봅니다. 다음 2분, 옷장 아래쪽 뒤편을 비추어 물기, 얼룩, 눅눅한 상자, 벽에 붙은 옷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2분, 최근 넣은 두꺼운 옷과 비 오는 날 입은 겉옷을 만져봅니다. 축축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꺼내어 충분히 말립니다. 다음 2분, 제습제 주변의 옷과 물건을 조금 치워 상태가 보이는 자리를 만듭니다. 통이 기울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2분, 교체 기준에 이른 제품은 포장에 적힌 방법대로 안전하게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새 제품을 사용할 때는 설명을 읽고 안정된 자리에 놓습니다. 마지막 1분, 다음 확인 날짜를 기록합니다. 끝입니다. 옷장 전체를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수납함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제습제 하나, 뒤쪽 한 칸, 옷 한 벌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점검이 왜 재물과 연결될까요? 제습제가 재물을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마친 물건을 제때 교체하고 가진 옷을 제대로 말리고 누수와 습기 문제를 일찍 발견하면 불필요한 재세탁과 교체,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이 어디 있는지 알면 비슷한 옷을 또 사는 일도 줄어듭니다. 수선할 옷을 제때 발견하면 더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살림도는 큰 결심 하나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손실을 빨리 알아차리는 눈으로 지켜집니다. 기억하십니까? 가득 찬 컵에는 물을 더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과 끝난 역할이 자리를 가득 채우면 정작 지금 필요한 옷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조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계속 쓰고 무엇을 손보고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생기면 공간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살림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습제는 제품에 표시된 교체선과 사용 종료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옷장 아래쪽 뒤편의 물기와 냄새, 벽 상태를 함께 보십시오. 셋째, 젖거나 덜 마른 옷을 넣은 채 문을 닫지 마십시오. 넷째, 제습제는 안정되고 확인하기 쉬운 자리에 제품 설명대로 놓으십시오. 다섯째, 벽이 반복해서 젖는다면 제습제만 늘리지 말고 누수와 환기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옷장 문을 열고 교체선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아끼고 돌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작은 실수를 발견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몰랐던 것은 오늘 확인하면 됩니다. 가득 찬 통은 오늘 바꾸면 됩니다. 덜 마른 옷은 오늘 꺼내 말리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가족의 옷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집안에 한결 가벼운 질서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부담 없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살림 습관을 계속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집의 마른 옷의 포근함과 안정된 살림, 따뜻한 웃음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